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이 터지고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만에 윤석열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구형이 나온 것은 또 내란 사건에 대한 건 아닙니다.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거부하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인데 불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참 윤석열인가 얘도 보면 뻔뻔스러운 자예요. 지한테 불리하면 다 불법이래. 그러면 장영진도 이제부터 툭하면 불법 하고 다니면 되겠네. 저 요즘 검사들한테 자꾸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여기 기소 다니고 저기도 기소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법정 가가지고 이게 불법 기소라고 제가 떠버려도 되나요? 윤석열이었다면 그러고 남을 놈 같아. 그런데요, 장용진이 법정 가가지고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판사한테 욕먹어요. 판사가 막 승질 부려요. 근데 윤석열은 법정에서 그 개지랄을 떠는데 판사들이 정말 가만 냅두대. 그나마 지기현 같은 놈은 쩔쩔매고요. 그나마 오늘 구형을 한 백대현 부장은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나은 거죠. 자, 오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죠. 그러니까 체포방해 사건. 이 체포방해 사건 결심을 받았는데요. 이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판장 백대현 부장 판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집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었어요. 윤석열은 선고가 빨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어 합니다.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가 온 시점, 그때쯤에 나가야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윤석열 지가 재판을 받아봤자 승산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아야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은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최대한 시간을 질질 끌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윤석열 시간 끌기 작전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백대현 부장 윤석열의 이 같은 준동을 단칼에 잘라버리죠. 윤석열은요, 오늘 재판 결심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백대현 부장이 26일 날 마지막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윤석열 측은 끝까지 한 번 더 one more time 욕을 하죠. 그지만 백대현 부장 아주 가베얇게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오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됐죠. 아시다시피 2025년 1월 17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징역 10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는 5년, 국무회의 참석 방해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징역 2년.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말하고요. 국무회의 참석 방해라는 것은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자체를 말 안 해준 거야. 그러면 연락 못 받은 사람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데도 참석을 배제당한 거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국무위원들한테는 모두 하라고 연락을 줬었어야 돼. 설령 국무위원이 참석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애시당초 연락 안 하는 거 그거 불법입니다. 업무방해 속해요. 그래서 국무회의 참석 방해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는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만들어 놓고 또 후다닥 폐기하죠.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징역 2년입니다. 하나, 둘, 셋, 합쳐서 징역 10년이 구형이 된 겁니다.
윤석열 오늘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은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재판받아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소용없지. 지들이 뭐 윤석열 밑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재판받아봤자 뭐가 좋겠어. 얘네들은 뭐 최대한 시간 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고 싶었으나 문제는 이 시간을 지기현 판사는 허용을 해줬는데 오늘 재판을 맡은 백대현 부장은 허용을 안 해줬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재판받아봤자 승산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든 간에 잡아뜨리던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를 받는다 이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처벌을 피해간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누구? 양승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전 대법원장이죠. 누구야? 박근혜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양승태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를 다 꼬박 다 넘기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재판을 1심, 2심, 3심 선고가 납니다. 4년, 5년 동안 선고가 안 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마자 초고속으로 1심, 2심, 3심 재판이 다 끝나버렸어. 무죄 확정 판결 받았고요. 윤석열은 그 케이스를 그대로 닮아 가려는 겁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의 이 같은 의도는 철저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산됐다고 해야 되나요? 자, 재판장인 이 백대현 부장이 윤석열의 이 같은 바램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는데요. 자, 현장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먼저 지금 재판부에 오늘 소환한 이상민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와 있고요.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소환 안내를 했으나 역시 출석하지 않았고, 조태열 증인은 여전히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 주셨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12월 22일자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목록 제출하셨는데요. 그 증거들은 다 문서로 준비하셨습니까?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가져오셨나요?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180여 개에 대한 서중 조사, 조사 증거 요지 설시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판 종결합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져오실 수 있으신가요? 예. 증거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예. 문서 송부 촉탁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와 33부에 촉탁하신 부분 예,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도 취소하겠습니다. 예, 증거조사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은 예, 먼저 네, 보셨죠? 마지막 멘트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증거조사 종결하겠습니다. 증거조사 종결하게 되면 다음 순서는 피고인 신문입니다. 피고인 신문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신문 끝나고 나면 그 구형이 있고요. 구형이 있으면 최후 진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순서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증거조사가 가장 오래 시간을 끄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증거를 막판에 막 몰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윤석열은 이런 주장을 펴요. 내란 혐의가 무죄가 되면은 체포영장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내란에서 무죄 받았으면 왜 나를 체포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것도 무죄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 체포영장을 방해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네 못하네 이 얘기를 따지려면 내란 재판이 끝나봐야 돼. 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이 법관이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냐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수사기관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뭐해? 야 잡아와도 돼. 이거거든요.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응하지 않았을 때 증거 및 도주인멸 우려 다 제껴놓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붙잡아 올 수 있는 게 이게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이 지가 무죄든 뭐가 됐든 수사기관이 오라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야. 계속 버텼단 말이야.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내란의 무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윤석열은 상관이 있다 이러면서 상관이 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어거지를 쓴 거예요. 아이씨 무슨 개소리야. 아니 제 친구가요. 뭐 대학 다닐 때인데 그 화염병을 던지다가 그 체포를 당했어.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우연히 따라가고 있던 친구가 그러니까 길 가다가 친구가 이 두 사람이 마주친 거야. 한 놈은 화염병 던지고 도망가고 있었고 한 놈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딱 마주친 거야.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으니까 아는 척 할 거 아니야. 오! 이랬는데 그 순간에 경찰이 덮쳐가지고 둘이를 다 달랑 잡아갔네. 한 놈은 화염병 던지다가 잡혀갔으니까 그렇다 쳐. 한 놈은 뭐야? 길 가다가 친구 만나서 안녕 이랬다가 달랑 잡혀간 거야. 얼마나 억울해. 억울해 가니까 인마가 잡혀가는 와중에 막 경찰들하고 싸운 거야. 내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자, 그 와중에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경찰들하고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이 경찰이 여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쓸려가 약간 뜯어졌던 모양이야. 살짝 긁혔던 모양이야. 경찰이 긁힌 거 가지고 전치 2주 그 상해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얘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어 버렸네. 얘 그래가지고 재판 받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뭐 집행유예 나왔나?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나왔는데 얘는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근데 판사가 뭐랬는 줄 알아? 아니 네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와 경찰관을 다치겠네 이거야. 말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얘 그렇게 돼서 저기 집행유예 받았어요. 아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지는 뭐
내란이잖아, 내란. 그런데 수사를, 단 한 번도 윤석열 내란 사건 때 수사 안 받았잖아. 수사받으러 오라는데 안 나갔잖아. 뻔뻔스럽게. 수사받으러, 내란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내란 원흉이 수사받으러 오라는데 안 나갔잖아. 그랬으면 당연히 체포당하는 건 맞죠. 근데 내란이 무죄가 되면은 체포영장은 무죄다. 이든 뭐 개소리를 하고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박대현 부장이 말도 안 된다고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시간 끄는 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막판에 증인들을 막 제때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상목 불러달라, 이상민 불러달라. 이미 한번 불러내는데 또 불러달라 그래. 그 다음에 막판에 증거들 막 몰아냅니다. 증거 조사하는데 시간을 더 걸게 하자는 거지. 원래 증거를 내면 그걸 채택할지 말지를 놓고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 증인 불러달라? 또 증인 불러서 신문하는데 한참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영장 이거 내란 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증인, 증거 망창 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백대현 부장이 그래 좋아 신청 받아줄게. 대신에 언제까지 다 불러와? 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각해버린 겁니다. 이상민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다른 재판에서 계속 증인으로 나왔어. 또 나올 이유가 없었어. 지들이 봐도 또 나갈 이유가 없겠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간 거야. 재판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추가 증인 안 받아들이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기현이는 어떻게 한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질질. 거기에서 백대현과 지기현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럼 백대현은 뭐 하는 사람이냐? 77년생이고요. 안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32기예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하다가 2014년에 법관이 됩니다. 강릉, 광주, 수원지법 판사를 역임을 하죠. 역시 수원 브라더스야. 그리고 중앙지법으로 옵니다. 조금 찜찜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백대현 부장도 믿으면 안 돼. 뚜껑 열릴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백대현 부장 지금은 재판 잘하는 것 같죠. 지기현보다 나은 것 같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얘도 수원 브라더스야.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알아. 물론 이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들을 보니까 비교적 좀 공정했더라고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 뉴스타파 등등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소당한 사건이 있죠. 이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누구였느냐? 백대현이에요. 결국 이 사건 무죄로 끝나는 것 같죠. 그리고 강릉 펜션 폭발 사건, 이 사건에서도 담당 판사가 백대현 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대체로 수긍할 만한 그런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마치 지기현이나 이런 애들처럼 법 기술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다는 느낌은 없긴 해요. 하지만 수원 브라더스라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너 또 쉽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